따라서 이번 주 환율은 CPI 결과에 따라서 한 1370원대까지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달러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점 때문에 상단을 1390원대까지도 여전히 좀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쉬운 환율 토크쇼 환율 똑똑 자본시장 영업부 조혜진입니다. 네,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네, 이번 주 환율 고용지표 하나에 급락 출발한 뒤로 70원 후반대에서 90원 초반대 등락을 보였는데요. 이 흐름 속에서 시장을 움직인 핵심 키워드 3가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고용 쇼크. 먼저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미국의 고용지표 수정치 발표였습니다. 8월 2일 발표된 7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시장 기대를 꽤 밑도는 고용 쇼크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그 영향으로 달러원 환율은 1380원대까지 빠르게 밀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저희 8월 4일자 리포트 제목에서 펄펄 끓던 달러원 고용 쇼크의 급냉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달러 강세 기대는 잠시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시장은 본격적으로 9월에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추가 인하 여력. 시장이 본격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9월 인하 여부보다 한 번 인하 이후에 얼마나 더 인하할 수 있는지, 즉 추가 인하 여력에 시장이 주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저희 리포트 제목에서도 9월 금리 인하 관건은 추가 인하 캐파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이 구간에선 환율이 급하게 빠지기보다는 금리 인하 기대와 연준의 신중론 사이에서 좀 더 신중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차기 연준 의장 기대감. 미국 고용지표 쇼크와 쿠글러 이사의 사임까지 겹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군들 모두 하나같이 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인물들이었는데요. 누가 되든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환율 시장 키워드를 짚어봤는데요. 이코노미스트님, 이번 한 주 돌아봤을 때 어떠셨나요? 우선 이번 주 환율은 굉장히 좁은 좀 박스권 레인지에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달러는 전반적으로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원 환율의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우선 이번 주에 달러가 약했던 원인은 앞서 언급해 주셨다시피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가 거의 쇼크 수준으로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게 있는 것 같아요. 7월 신규 고용이 이제 7만 3천 명 증가에 그치면서 시장 예상을 굉장히 크게 하회를 했었고요. 특히 이제 지난 5월달, 6월달 고용 수치가 무려 25만 8천 명이나 이제 하향 조정이 되면서 굉장히 좀 시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에 7월 FOMC까지만 해도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는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들 했었는데 바로 다음 날에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오고 나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고요. 그쵸. 지금 이제 금리 선물 시장에서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90% 이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위 미국의 어떤 고용 쇼크를 겪고 나니까 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커지면서 이번 주 달러가 상당히 좀 약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 한 주였습니다. 네, 최근에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달러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는 후보자는 크게 한 3명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두 번째는 케빈 해싯 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 연준 이사로 재직 중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인데 두 분이 다 케빈이네요. 그러네요. 이제 2명의 케빈, 1명의 월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세 후보의 이제 특성은 각기 다른 측면도 있지만 또 이제 공통점으로는 이제 3명 모두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건데 특히 여기서 이제 케빈 해싯 위원장 같은 경우는 연준 금리가 지금보다 3%포인트 더 낮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 금리가 4.25에서 4.5% 정도 되는데 3%포인트 더 낮아지면 한 1.25에서 1.5%까지는 더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 3명의 후보 중에서는 가장 금리 인하에 좀 적극적인 인사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이제 케빈 해싯 위원장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백악관에서 근무 중이다 보니까 좀 트럼프 대통령과 생각이 비슷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케빈 해싯 위원장 외에 나머지 2명의 후보도 꾸준히 금리 인하를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사실상 커질 수밖에 없고 네. 이렇게 되면 달러도 조금씩 더 약해지는 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네, 그럼 다시 달러원 환율로 돌아와서 달러는 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기대만큼 크게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뭐 환율도 가격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제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는 달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네. 중요하겠죠. 네. 그런데 최근 달러의 어떤 수급 환경을 보면은 달러 공급은 점점 좀 줄어드는 반면에 달러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조짐이 좀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달러 공급의 이제 대부분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 그쵸. 좀 더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출과 수입의 차이에 의해서 네. 달러 공급이 이제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앞으로는 좀 이런 달러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에 이제 미국 상호관세 15%가 네. 발효가 됐고 네. 이렇게 되면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서 네. 달러 공급도 좀 덩달아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달러에 대한 수요는 네. 뭐 여러 가지가 뭐 결정하겠지만 저희가 봤을 땐 그 중에서 좀 주식시장 쪽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달러 자금, 네.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지난 5월달, 6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 금액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부진했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도 미국 시장에서 좀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네. 네. 7월 들어서는 미국 증시가 다시 좀 연고점을 그쵸. 경신하고 순매수 금액도 다시 또 네.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커지면서 앞으로 미국 증시가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기대까지 생기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미국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네. 달러에 대한 수요도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요약하자면 관세로 인해서 수출이 감소하면서 달러 공급은 줄어들 수 있는 반면에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투자 증가로 인해서 달러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는, 그러니까 달러의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지면서 환율이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주요 경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는 미국의 7월 물가 지표랑 소매 판매, 그리고 일본에서는 2분기 GDP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네. 가장 중요한 건 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CPI인 것 같아요. 네. 뭐 이번 7월 CPI에서는 관세의 영향이 얼마나 반영됐을지 네.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네. 네. 그와 동시에 이제 주거비 같은 서비스 물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우선 관세가 상품 물가로 전이되면서 좀 전체 CPI를 높일 수 있고 반면에 이제 고용이 안 좋아지고 이제 소비 여력이 약해지면서 네. 서비스 물가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굳이 이제 CPI 비중으로 따지자면 관세 영향을 받는 근원 상품 물가 비중은 전체 CPI의 네. 20%도 안 됩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서비스 물가 비중은 무려 60%나 되기 때문에 네. 관세가 이제 CPI에 일부 반영된다고 해도 서비스 물가가 떨어지면 전체 CPI는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최근 미국 고용이 이제 크게 나빠졌기 때문에 이번 7월 CPI도 시장 예상에 거의 부합하거나 네. 오히려 예상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네. 좀 이렇게 되면 기존의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은 좀 거의 100%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다음 주 달러원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다음 주 환율은 이제 미국 CPI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좀 방향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고용이 이제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다음 주에 나오는 이제 7월 CPI까지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 연준도 이제 더 이상 금리 인하를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라서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달러가 크게 약해질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달러가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어떤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네. 환율이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환율은 CPI 결과에 따라서 한 1370원대까지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달러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점 때문에 상단을 1390원대까지도 여전히 좀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370원에서 1395원으로 예상합니다. 유로 원과 N1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 뭐 유로 같은 경우는 우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유로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 유로 원 환율도 아마 1,600원대에 머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다음 주 유로 원 환율은 1,600원에서 1,630원으로 예상되고요. 반면에 이제 엔화 같은 경우는 최근 다시 미국의 일본에 대한 관세 위협이 상당히 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엔원 환율은 여기서 좀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엔원 환율 레인지는 930원에서 950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번 주는 시청자 퀴즈 대신 새로운 코너 환율 궁예를 준비했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환율 예측 소리를 내었는가? 네, 이제 여러분이 환율 궁예가 되어 종가 환율을 예언하실 차례입니다. 환율 궁예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8월 11일 월요일 날부터 저희 촬영이 있는 목요일 전날인 수요일까지 매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달러원 환율 종가를 댓글에 예측해서 남겨주세요. 하루씩 남기셔도 되고 한 번에 3일치 댓글을 몰아서 쓰셔도 됩니다. 단 댓글 수정은 금지입니다. 처음 작성한 그대로만 인정됩니다. 네, 가장 근접하게 예측한 분 한 분에게 다음 주 영상에서 저희가 환율 똑똑 공식 환율 궁예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번 주 관심법이 통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지금 바로 댓글에 예언을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환율 이야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환율 키워드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주 저는 또 다른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